파워밀을 이용한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실기도면 캐드캠 작업 따라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순서는 먼저 모델 불러오기, 두 번째 블록 설정하기, 세 번째 작업 좌표계 설정하기, 네 번째 블록 재설정하기, 다섯 번째 공구 만들기 급속 이속 높이 설정, 여섯 번째 드릴 가공 피처셋 만들기, 일곱 번째 평면 가공 툴패스 만들기, 여덟 번째 센터 가공 툴패스 만들기, 아홉 번째 드릴 가공 툴패스 만들기, 열 번째 엔드밀 진입 패턴 만들기, 11번째 윤곽 가공 툴패스 만들기, 12번째 정삭 가공 툴패스 만들기, 13번째 NC 데이터 만들기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워밀 프로그램에서 순서대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워밀 프로그램에서 먼저 모델을 불러옵니다. 모델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파일이라는 항목에서 모델 불러오기를 선택을 합니다. 모델 불러오기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모델 불러올 수 있는 창이 나오고 여기에서 모델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모델이 저장된 위치로 이동하면 모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때 파일 형식을 all 파일로 바꿔주면 해당하는 모델이 보여집니다. 우리는 파트 1번을 캐드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번을 선택한 다음에 열기 하게 되면 파워밀에서 해당 모델을 불러와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컨트롤과 1번 키를 눌러서 이렇게 등각 보기를 만들어 줍니다. 지금 현재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뷰 메뉴에서 쉐이딩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면이 보이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 상태를 만들어 주고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모델 불러오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작업은 블럭 설정입니다. 블럭 설정은 왼쪽 위편에 보면 블럭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블럭이라는 아이콘을 눌러서 블럭이라는 창이 나오면 아래쪽에 있는 계산이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계산이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투명한 어떤 블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그냥 확인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블럭 만들기, 블럭 설정입니다. 이번에는 작업 좌표계를 만들어 볼 건데 작업 좌표계는 어디에 만드느냐? 이 위치에 이렇게 작업 좌표계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렇게 작업 좌표계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창에서 작업 좌표계라는 항목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게 되면 네 번째 작업 좌표계 생성 및 설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시 블럭을 이용한 작업 좌표계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블럭을 이용한 작업 좌표계를 선택을 하면 각 블럭의 중요 부위에 점이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업 좌표계를 만들려고 하는 곳에다가 그냥 마우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작업 좌표계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작업 좌표계가 만들어졌지만 이 작업 좌표계를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하면 활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 좌표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작업 좌표계 왼쪽에 있는 작업 좌표계 항목에서 플러스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1번이라는 작업 좌표계가 나오는데 얘를 선택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게 되면 활성화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활성화를 하게 되면 작업 좌표계가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블럭이 위로 올라갑니다. 자, 블럭이 위로 가면 이 블럭을 다시 밑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보고 블럭 재설정이라고 합니다. 블럭 재설정은 어떻게 하느냐? 블럭이라는 창에 들어가서 다시 계산이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원래대로 블럭이 설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블럭을 재설정하는 것까지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이 모델을 가공하기 위한 공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구는 교재 4페이지에 보면 공구 만들기라고 나오고 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용하는 게 평면 커터, 페이스 커터입니다. 두 번째가 센터 드릴, 세 번째가 드릴, 네 번째가 엔드밀입니다. 요 순서대로 공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워미로 다시 돌아가서 공구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왼쪽에 있는 창에서 공구라는 항목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게 되면 세 번째 공구 만들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페이스 커터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엔드밀을 큰 엔드밀을 사용해서 페이스 커터로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엔드밀을 선택을 합니다. 엔드밀을 선택을 하고 이름을 페이스 커터라고 써줍니다. 자, 이름을 베이스 커터라고 하고 지름을 100mm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길이는 자동으로 지정이 되는데 500mm가 너무 길이가 길기 때문에 20mm로 임의로 조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공구 번호는 반드시 1번이 되도록 하고 날수는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둬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닫기 하게 되면 공구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먹지 말고 해야 될 게 급속 이속 높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 줍니다. 급속 이속 높이는 블럭 옆에 있는 버튼을 보면 이 버튼입니다. 급속 이속 높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급속 이속 높이 버튼을 눌러서 급속 이속 높이 설정하는 창이 나오면 안전 높이는 40, 시작 높이는 10으로 수정을 한 다음에 확인만 눌러줍니다. 확인을 눌러주면 공구가 조금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공구는 센터 드릴입니다. 센터 드릴은 마찬가지로 공구 만들기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센터 드릴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드릴을 사용해서 적정한 직경만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드릴 이름을 지어주고 실제로 사용하는 센터 드릴의 직경이 3파이기 때문에 지름을 3으로 해주고 길이는 그대로 자동으로 나오는 길이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공구 번호는 2번이 되겠고 2번으로 한 다음에 닫기, 그 다음에 급속 이속 높이에 들어가서 40, 10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컨트롤 1번을 누르거나 뷰 보기에 ISO 1번이라는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공구와 공작물이 같이 보이는 화면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센터 드릴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공구는 드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릴 공구를 선택하고 이름을 드릴로 하겠습니다. 자, 직경은 8파이로 하고 길이는 역시 그대로 주어진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공구 번호는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닫기를 한 다음에 급속 이속 높이에 들어가서 안전 높이가 40인지 시작 높이가 10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공구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공구는 엔드밀입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공구 만들기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엔드밀을 선택을 합니다. 이름은 엔드밀로 정해주고 직경은 원래 10파이 엔드밀을 사용하지만
공차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9.98로 사용하겠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구는 직경을 9.98로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나오는 길이 값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 공구 번호는 4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닫기를 한 다음에 급속 이속 높이에 들어가서 40, 10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공구 만들기를 끝을 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구를 다 만들었으면 이번에는 드릴 가공을 하기 위해서 드릴 가공 홀 피처셋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밀 프로그램에서는 드릴 가공을 하기 위해서 구멍의 위치가 어딘지 알려줘야 됩니다. 그 알려주는 방법이 피처셋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 피처셋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구멍의 안쪽 면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구멍의 안쪽 면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구멍의 안쪽 면이 선택이 되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에 보면 피처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처셋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게 되면 세 번째 모델 안에 홀 자동 인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선택해서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처셋이라는 새로운 창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 보면 4개의 체크박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4개를 모두 체크를 한 다음에 적용 버튼을 반드시 한 번만 눌러줍니다. 적용 버튼을 한 번만 눌러서 이 피처셋이 만들어졌고 그 아래에 항목이 한 개만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잘못해서 적용 버튼을 여러 번 누르게 되면 이 항목이 여러 개가 생기기 때문에 한 번만 눌러주고 실수로 여러 개가 만들어졌다면 선택을 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하게 됩니다. 삭제를 해서 한 개만 남겨둡니다. 여기까지가 피처셋 만들기입니다. 이렇게 피처셋을 만들어졌으면 이 피처셋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좀 크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 보기도 끄고 블록 보기도 끄고 와이어프레임 보기도 끕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처셋만 남아 있습니다. 이 피처셋을 이 마우스로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하게 되면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이 노란색으로 변한 피처셋 위에서 마우스를 가져간 다음에 이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게 되면 설정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중간쯤에 설정이라는 창을 열면 이렇게 다시 피처셋이라는 창이 다시 나옵니다. 여기서 편집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면 이렇게 상단의 정의, 하단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상단의 정의를 0으로 고쳐줍니다. 0으로 입력을 하고 닫기 하게 되면 이렇게 블럭이 좀 더 커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모델 보기도 누르고 블록도 눌러줘서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모델 피처셋 만들기가 되겠습니다.